네, 자 그러면 이제 7번 보시겠습니다. 235페이지에 7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인데요. 1번 직장 공제회 초과 반환금 이자 소득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다.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은 아까 우리 119페이지 보시면은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은 아까 저 비실명 이자 소득하고 같이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2번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원천징수 세율은 25%이다. 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천징수 세율이 좀 높죠. 일반적인 이자 소득은 14%입니다만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원천징수 세율은 25% 맞아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네요. 맞죠?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2,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종합과세하죠.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제외하고 금융소득을 합해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합니다. 1,000만 원이 아니죠. 다음에 4번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의 수입 시기는 당해법인의 당해사업년도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수입 시기가 참 복잡한데 법인세법에 의해서 처분된 배당의 수입 시기잖아요.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이거는 아까 여기서 보면은 결산 확정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산 확정일. 왜냐하면 법인세법에서 처분된 것은 대부분 다 결산 확정일이에요. 한번 볼까요? 법인세법에 처분된 배당의 수입시기, 아까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서 맞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118페이지 위에 있는 표에 보시면 법인세법에 의해서 처분된 배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결산 확정일이다.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닙니다. 결산 확정일.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에요. 1, 3, 4번이 틀린 거죠.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법인의 주주총회, 이사회 등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받는 상여,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비출자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자, 사택이라는 것은 회사의 소유의 주택인데 비출자 임원이나 종업원이 사택 제공받는 거에 대한 것은 근로소득으로 안 봐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기억나시죠? 이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이 돼요. 즉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연 또는 월 단위로 받는 여비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하죠.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기밀비, 판공비, 교재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그래서 2번이다.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11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중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비과세 근로소득 일숙직비, 그 다음에 식비, 그 다음에 차량운전 보조금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해당하지 않는 거 볼까요? 1번 법령 등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 그러니까 경찰관이 제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제복을 주는 거, 이거 비과세입니다. 다음에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이거 비과세라 그랬죠. 3번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됐으면 이건 상여로서 과세, 상여금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비과세가 아니죠. 그 다음에 4번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재해급여, 재해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에 적용해 줍니다. 다음에 13번으로 가볼게요. 자, 주식회사 한공의 임원인 우수남 씨가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나 이익은 다음과 같다. 다음 중 우수남 씨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자,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되는 게 어떤 것인지 찾아봅시다. 우수남 씨가 사택을 제공받았답니다.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입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금을 우리 근로소득으로 과세 안 하죠. 3번 임직원의 고의 외에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 청구를 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하고 우수남 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이거 비과세예요. 4번 우수남 씨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그랬죠? 예.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은 뭐냐면 퇴직금 말고 추가로 더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근로소득에 포함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실업급여 비과세입니다. 전투경찰이 받는 급여는요, 군인이 받는 이거는 이제 전투경찰은 일반 경찰하고 달라요. 그래서 비과세예요. 전투경찰 급여. 또 종업원이 받는 자녀의 학자금은 과세죠. 3번이 되겠네요.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3번. 4번은 실비 변상 정도의 숙직료, 숙직비, 일직비 비과세죠. 자, 다음 17번 한번 보세요. 다음 중 비과세 근로소득은 어느 것인가? 비과세를 한번 어느 것인지 찾아봐라 이겁니다. 1번 대기업 종업원이 주택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는 과세입니다. 우리가 대기업 종업원이 주택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고 얻은 이익은 과세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비과세해줘요. 다음에 2번 사무직 직원의 시간의 근무수당 과세입니다. 3번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죠. 주식매수 선택권. 그래서 비과세를 찾으라고 그런 거죠. 4번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요게 비과세네요. 그래서 비과세 근로소득은 4번에 있었습니다.
자, 19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중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맞죠? 퇴, 양 이 두 개는 분류과세라고 그랬어요. 분류과세. 그러니까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에요. 2번 일용근로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아닙니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그럼 3번, 4번 맞은 거니까 읽어볼까요?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과세한다. 맞았고요. 4번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4번도 맞았습니다. 자, 21번으로 가봅시다. 다음 중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요 귀속시기가 아주 어렵다니까요. 네, 자, 맞춰봅시다.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행사한 날, 부여받은 날이 아니라, 요건 쉽게 맞추겠네요. 여러분,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수익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익이 발생해야 소득은 과세하잖아요. 그래서 주식 매수 선택권은 행사한 날을 수입 시기로 보고 과세합니다. 행사라는 건 뭐냐?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것은 주식을 액면가에 내가 구입할 수 있는, 회사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주식 매수 선택권. 그러면 그걸 행사한다는 건 뭐냐면 액면가로 주식을 받아가지고 1000주를 받아요. 1000주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현재 시세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로 과세해줘요. 근로자에게 그 재직 중에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면은 근로소득세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받은 날이 아니라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됩니다. 1번 틀렸어요. 자, 2, 3, 4 맞는 거니까 읽어둘까요?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 퇴직소득의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죠. 이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을 귀속시기로 봅니다. 인정상여라는 것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귀속시기로 봅니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잉여금 처분 결의한 날을 귀속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다. 자, 23번으로 가볼까요? 자, 다음은 국내 거주자 정직혜 씨의 금융소득 내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이다. 맞죠?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 또 무조건 분리과세가 이자 금융소득에서 아까 뭐가 있었죠? 네, 비실명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 법원보강금, 또 조특법상의 이자 금융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자, 1번은 맞았습니다. 다음 2번.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을 제외한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된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을 제외하고 2천만 원이 뭐가 있느냐? 정기예금 1,000만 원,
보유 중인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 배당, 배당 소득이죠. 500만 원. 배당 소득도 금융 소득에 해당이 되죠. 4번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무조건 분리과세. 아까 그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과 마찬가지로 법원 보관금에 대한 이자도 무조건 분리과세됩니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 600만 원은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이 두 가지가. 무조건 분리과세. 이 두 가지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뺀 요 합계는 2천만 원이 아니고 1,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요 설명, 2번 설명은 잘못됐습니다. 답이 2번이네요. 옳지 않은 것은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을 제외한 이자 배당소득과 함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함으로 종합과세된다 하는데, 우리가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만 분리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 납부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 소득도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개를 뺀 금융소득의 합계는 1,500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거예요. 3, 4번 맞는가 보세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 배당은 감자 결의를 수입 시기로 한다. 자, 주식을 소각했다는 건 감자했다는 거죠. 감자 결의일이 수입 시기. 그다음에 4번 이자 배당 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네, 금융 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2번이 옳지 않은 것이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 김한공 씨 21년 수익과 비용 내역이다. 2021년 사업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사업소득 금액은 수익금에서 비용을 빼야 되겠죠. 자, 수익을 먼저 보겠습니다. 매출액 수익이죠. 네, 매출액이 수익입니다. 비용이 뭐가 있나요? 매출원가, 이거 비용이죠. 매출원가 비용 빼주고,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 장려금, 네, 판매 장려금도 비용이죠. 빼주고, 김한공 씨 주택자금 대출 이자. 자, 우리가 김한공 씨의 그 개인 사업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을 구해야 되는데, 김한공 씨 주택자금 대출이자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에요. 그렇죠? 예. 김한공 씨가 지금 대표 회사의 대표죠, 대표. 그런데 이 이자가 회사 이자 비용으로 처리할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은 8천만 원을 빼야 돼요. 그래서 2천만 원이 답입니다. 21년도 사업소득 금액은 수익금액 매출액 1억 원에서 매출원가하고 판매 장려금 요것만 회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한공 씨의 21년도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자, 종합소득 금액 2배사 근연기의 소득 금액을 합치면 돼요. 단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필요경비가 확인이 안 되면 기준에 따라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야 되죠. 자, 은행의 예금이자 이거 금융소득이니까 필요경비 없는 겁니다.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이거는 소득세법으로 과세하지 않아요. 예. 주식의 양도는 양도 우리가 그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에 공적, 그러니까 요거는 빼야 됩니다.
소득세법에 해당되지 않아요. 다음에 공적연금, 종합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비과세예요. 비과세는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죠. 비과세.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으로 인한 보상금. 네, 유실물 습득으로 인한 보상금은요, 기타 소득인데요. 필요경비는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을 해줘요. 자, 그러면 지금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요 금융소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내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보셔야 돼.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이렇게 일반적인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선택적인 분리과세를 했어요. 이건 분리과세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니까 분리과세로 돌려놨습니다. 그러면 종합과세는 뭐만 하면 돼요? 요것만 하면 되죠. 기타소득.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실제 필요경비만 해야 되니까, 네, 실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니까 그냥 요게 전부 다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기타소득 금액은 만약에 유실물 습득으로 인한 보상금이 300만 원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 금액은 300만 원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600만 원이니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없네요. 네, 1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페이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문제죠. 다음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학교 수업료를 냈다든가 세금을 냈다든가 TV 시청료, 전화요금 또는 외국에서 신용카드 사용하는 거, 이런 것은 사용금액에 포함을 안 시켜주죠. 차량을 사는 거, 이런 것도 포함을 안 시켜주죠. 자, 포함되는 거 찾아볼까요? 소득세법에 따라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월세액. 자, 월세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이중으로 공제는 안 해줍니다. 전기료 안 해줍니다. 학원 수강료 해줍니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포함 안 시켜줍니다. 학원 수강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문제 보면은요,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1번, 근로자가 본인의 저축성 보험료는 보험료 공제 대상이다. 자, 우리가 이거 보험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에서 보험료 세액공제 공부할 때 저축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1번 틀렸네요. 저축성 보험료 해당 안 됩니다. 2번은 맞았나요? 기본공제 판정 시 장애인은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맞아요. 장애인은 소득만 없으면 장애인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3번,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맞죠? 다음에 4번, 근로소득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네, 대학원 등록금은
근로자 본인 것만 해당됩니다. 자녀들의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 2, 3, 4는 옳은 거였네요. 자, 이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자, 세액공제, 특히 특별세액공제가 시험에 많이 난다고 했죠.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자, 1번 종합소득에 근로소득이 포함되었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뭐. 그렇죠? 근로소득이니까. 받을 수 없는 거라고 그랬죠. 네.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자에게 이 세액공제 많이 적용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했다. 간편장부 기장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했다고 해서 공제해 주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했다. 세액공제 해줍니다. 네.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해주는 건 없어요. 네, 그러면 3번은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금액에 배당 가산액이 포함된 경우, 네, 세액공제 배당소득 종합소득금액에 해당이 되니까 종합소득에 세액공제 적용해주죠. 그 다음에 4번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는 경우, 네, 세액공제. 우리가 재해 손실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자, 수도요금을 지급했어요. 이건 못 받죠. 예. 보장성 보험료 낸 거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예, 해당 안 됩니다. 병원비 됩니다. 대학교 입학금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도 해주고 병원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도 해줘요. 그래서 병원비 같은 경우, 의료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에도 해당될 수가 있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비 같은 것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꼭 받아놓는 게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죠. 절세 방법이에요. 그런 것이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어요. 양쪽으로 다 적용받을 수 있는 거. 취약전 아동이 있으면 학원비. 네, 초중고생은 어차피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못 받으니까 초중고생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놓으면 교육비 세액공제로 적용이 되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도 적용되니까, 예, 양쪽으로, 예,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초중고생 아이가 있으면 교복구입비. 예, 교복구입비가 또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교복구입비가 교육비죠. 교육비 세액공제에 적용되면서 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도 적용되니까 교복비 결제할 때는, 예, 우리가 부모님들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3가지. 그러니까 의료비, 교복구입비,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 이렇게 3가지가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소득공제 양쪽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은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소득공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네, 건강보험료 납부한 거 보험료 소득공제로 다 해줍니다. 소득공제에 해당이 돼요. 2번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 우리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경우에 형제 자매가 사용한 것은 인정을 안 해줘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았습니다. 2번도. 그 다음에 3번 근로자 복지 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40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네,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해 줍니다. 4번 주택자금 공제는 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주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틀렸습니다. 주택 관련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 여부에 관계가 있습니다. 주택자금과 관련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이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적용해 줍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안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네, 그 문제가 뭐 별로 많진 않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뒤에서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풀 때 다시 또 이론 문제를 만납니다. 네, 그때 우리가 소득세 이론 좀 보충을 더 하기로 하고,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소득세 이론은 4문제가 나옵니다. 4문제. 그래서 소득세 이론은 4문제 8점이 배점이 되고요. 부가가치세 이론은 3문제. 그래서 TAT 1급을 공부하신 분들은 부가가치세 이론은 TAT 1급 수준의 이론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 이론 4문제가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제 새롭게 이론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이제 이론을 다 정리했고요. 이제 더전 스마트 A를 이용해서 이제 실무 시험 준비로 넘어가는데, 어, 251페이지 보면은요 분계 연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분계 연습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무를 하면서 틈틈이 분계 연습도 끼워서 좀 연습을 할게요. 네. 이거 뭐 이 분계 연습은 뭐 이론 같지만 이건 사실은 실습이에요. 그러니까 전표를 실제로 입력은 안 해보겠지만 이런 거래를 어떻게 우리가 전표를 입력해야 되는지 차변대변 이거 분계하는 거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분계 연습 문제가 한 12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좀 부족한 것, 재무회계 쪽에 좀 부족한 것을 이 분계 연습으로 보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계 연습 계속하면 또 지루하니까 요거 실무 하면서 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 TAT 2급 실무는 FAT 1급을 하고 오신 분들한테는 이 실무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게 있다는 거. FAT 1급에서의 실무보다 더 많은 서류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부가가치 부속 서류 쪽에서 문제가 좀 까다로워집니다. FAT 1급하고는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한 부속 서류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제 그런 점 좀 보충을 하고, 소득세는 오히려 좀 어렵지 않아요, 실무가.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276페이지 여기서부터 할 텐데요. 네.